손님 1등 하셨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12억이요. 12억. 손이 떨렸다. 로또를 다시 한번 봤다. 1, 7, 14, 23, 31, 42. 화면과 똑같았다. 한 개도 틀리지 않았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축하드려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와, 대박이다. 부럽다, 진짜. 나는 로또를 손에 꽉 움켜쥐었다. 뛰어서 집으로 갔다. 숨이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다. 12억. 12억이라고. 계단을 한 번에 2개씩 올라갔다.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 여보, 여보.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이거 좀 봐. 로또를 내밀었다. 뭔데 그래? 로또야. 1등이라고. 아내가 로또를 받아들었다. 핸드폰을 꺼내서 당첨번호를 확인했다. 3초, 5초, 10초가 지났다. 아내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야? 그래, 12억이야. 세상에, 아내가 갑자기 나를 안았다. 3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여보, 우리 부자 됐어. 그래.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그날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난했다. 카드값 밀린 게 300만 원. 학자금 대출이 1,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은 늘 500만 원. 여보, 이번 달도 최저생계비로 살아야겠어. 알았어.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다. 아내는 3개월 전부터 나를 거의 안 봤다. 침대도 따로 쓴 지 오래됐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피곤해. 그냥 자자. 손도 잡지 않았다. 대화도 거의 없었다. 외로웠다. 정말 외로웠다. 그런데 로또가 모든 걸 바꿔놨다. 그날 밤, 아내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응? 우리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겠네. 그래. 나 정말 행복해. 갑자기 3개월 동안 쳐다보지도 않더니 돈 생기니까 갑자기 행복하다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월요일 오전 은행에 갔다. 당첨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로또를 받아서 기계에 넣었다. B-. 직원이 벌떡 일어났다. 뛰어가서 지점장을 불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VIP실로 안내됐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류 작성을 시작했다. 48곳에 사인을 했다. 1시간 반이 지나고 통장을 받았다. 8억 4천만. 8억 4천만 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현실 같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였다. 은행을 나왔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지겠지. 정말로 달라질 거야.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형이었다. 야, 소식 들었다. 뭘? 로또 당첨됐다며. 누가 말한 거야? 동네방네 다 소문났더라. 망했네. 괜찮아. 근데 말이야. 뭐?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말이지. 형, 딱 5천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형, 나 아직 제대로 받지도. 12억이나 받았으면서 고작 5천도 못 빌려줘? 알았어. 진짜? 역시 우리 동생이야. 5천만 원. 그날 바로 송금했다. 저녁 무렵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 네 어머니.
동생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하단다. 얼마나요? 3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3천만 원을 추가로 보냈다. 총 8천만 원이 하루 만에 날아갔다.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밝은 얼굴로 물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갈게. 어디로? 제주도. 3박 4일로. 얼마나 들어? 한 300만 원 정도? 알았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여보.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날부터 아내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백화점에 나갔다. 명품 가방을 샀다. 명품 옷을 샀다. 명품 운동복을 샀다. 여보,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 얼마야? 200만 원이야. 좀 비싸네. 에이, 우리 이제 부자잖아. 맞는 말이었다. 그래, 사. 정말 고마워. 아내가 내게 안겼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느낌을 정말 오랜만이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아내가 썼다. 나도 이것저것 샀다. 집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강남 쪽 어때? 좋지. 10억짜리 매물이 있대. 좀 비싸네. 요즘 다들 강남 쪽으로 간대. 그래. 응. 우리도 사자. 계약을 했다. 계약금으로 1억, 중도금으로 2억, 잔금으로 2억, 대출로 5억을 받기로 했다. 순식간에 5억이 나갔다. 어느 날 형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저번에 말한 투자권 있잖아. 뭐? 부동산 투자. 1억만 넣으면 1년에 3천씩 번다니까. 형?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놓치지 마. 나 지금 돈이 좀. 뭐? 8억이나 받았잖아. 많이 썼어. 야, 정신 차려. 이런 기회 언제 또 와? 알았어. 1억을 송금했다. 법인 서류에 45번 사인을 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5억 2천, 8억 4천에서 석 달 만에 38%가 증발했다. 그런데 아내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여보, 헬스장 등록했어. 헬스장? 응. 건강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매일 갈 거야. 좋네.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가 매일 저녁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도 헬스장 갔다 올게. 응. 밤 10시, 11시, 12시에 들어왔다. 운동 그렇게 오래 해? PT 받고 있어. PT? 응.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 그래. 몸매 관리 좀 해야지.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며칠 후 아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여보, 핸드폰 울려. 알았어. 아내가 급하게 핸드폰을 가져갔다. 그 모습이 유난히 수상해 보였다. 밤에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슬쩍 봤다. 잠금이 돼 있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다. 우리 결혼 기념일. 틀렸다. 아내 생일. 틀렸다. 내 생일. 틀렸다. 비밀번호를 바꿨어? 점점 이상했다. 며칠 후 아내가 샤워할 때 핸드폰이 또 울렸다. 화면을 슬쩍 봤다. 민혁 트레이너. 하트가 붙어 있었다.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진짜 예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트레이너가 왜 하트를 보내? 진짜 예뻐요라니?
아내가 샤워실에서 나왔다. 여보, 혹시 핸드폰 봤어? 아니,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민혁 트레이너, 오늘도 수고했어요. 진짜 예뻐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 PT 추가로 받아야 해. 또, 응, 민혁스 트레이너님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대. 그래,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밤 11시가 됐는데도 아내가 안 들어왔다. 12시, 1시, 2시, 새벽 3시에야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와? PT 받았다니까. 새벽 3시까지 운동 끝나고 단백질 보충제 사러 갔어. 그래, 응. 왜 자꾸 캐묻는 거야? 아내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다. 운동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가 또 나간다고 했다. PT 받고 올게. 그래. 아내가 나간 후에 나도 몰래 나갔다. 뒤를 밟았다. 아내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헬스장 앞을 그냥 지나쳤다. 강남으로 갔다. 고급 호텔 앞에 섰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다. 탄탄한 몸에 민소매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잘생겼다.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아내를 안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머리가 하얘졌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둘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현실이었다. 분명한 현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소파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핸드폰이 울렸다. 형이었다. 아. 형, 급한 일이 생겼어. 뭔데? 추가 투자가 좀 필요해서. 형, 5천만 원만 더 보내줘. 나 지금 돈 없어. 뭐, 8억이나 받았잖아. 다 썼다고. 뭐, 진짜야. 아, 형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거 추가로 안 넣으면 말이야. 뭐, 원금도 하나도 못 건진다. 뭐라고? 사업이 완전히 꼬여버렸어. 형, 5천만 원 어떻게든 구해와. 안 그럼 1억 5천 다 날린다고. 어떻게 구해? 그건 내가 알아서. 전화가 끊겼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은행에 갔다.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담보는 뭘로 하실 건가요? 집이요. 집 담보대출이면 가능합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고금리 대출 연 12% 받았다. 형에게 바로 보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천만 원.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다. 새벽 2시였다. 어디 갔다 왔어? PT 받았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뭐, 다 봤어. 뭘? 호텔 앞에서 트레이너랑 키스하는 거. 아내 얼굴이 굳어졌다. 미행했어? 대답해. 그 남자 누구야? 헬스장 트레이너. 사귀는 거야? 응.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왜? 당신이 날 안 봐줬잖아. 뭐, 당첨되기 전엔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건
돈 생기니까 갑자기 잘해주더라. 진짜 역겨웠어. 여보, 나도 사람이야. 외로웠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민혁이는 달라. 날 진짜 예뻐해줘. 헬스 트레이너가? 응, 나한테 진심이야. 그 남자 몇 살인데? 32. 너보다 5살이나 어린애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아내가 소리쳤다. 이혼하자. 뭐, 재산 반반 나누고 헤어지자. 여보, 4억만 줘. 그럼 조용히 나갈게. 4억? 당연하지. 반반이잖아. 나 돈 없어. 거짓말. 8억 받았잖아. 진짜 다 썼어. 그럼 얼마나 남았는데? 2천. 뭐?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6억을 대체 어디다 쓴 거야? 집이랑 투자랑. 투자? 누구한테? 형한테. 미쳤어? 형이 확실하다고 했어. 당신 진짜. 아내가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졌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다 당신 때문이야. 미안해. 미안하지 마. 여보, 나 더 이상 못 있겠어. 여기서 나갈 거야. 어디로 가려고? 민혁이한테. 뭐, 민혁이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 당신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그 남자 돈도 없을 텐데. 돈이 다야? 마음이 중요하지. 여보, 문이 쾅 닫혔다. 아내가 나갔다.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10억짜리 강남 아파트.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남은 건 빚뿐이었다. 대출 5억. 신용대출 5천. 카드값 2천. 총 5억 7천만 원. 통장 잔고는 0원. 8억 4천을 받아서 5억 7천 빚을 졌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다. 형도 사기를 쳤다. 투자금 1억 5천은 돌려받지 못했다. 모두 떠났다. 웃음이 나왔다. 미친 것처럼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날 처음 알았다. 이 돈은 축복이 아니었다. 저주였다.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달라졌다. 아니, 내가 달라졌다. 욕심이 날 집어삼켰다. 그리고 아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5살 어린 헬스 트레이너에게 갔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말이었다. 12억의 저주. 이제 시작이었다.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익십. 여보,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답장은 없었다. 혼자 남은 집. 10억짜리 강남 아파트. 넓었다. 하지만 텅 비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생각했다. 당첨되기 전. 가난했지만 아내와 함께였다. 좁은 투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봤다. 그게 행복이었다. 근데 지금은 돈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배우자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요? 합의 이혼이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재산분할 청구액은 4억입니다. 4억요? 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답변서 제출 기한은 2주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4억? 어디서 구하지?
통장 잔고는 0원. 대출은 5억 7천. 집은 아직 잔금을 안 냈다. 2억을 더 내야 했다. 머리가 복잡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없습니다. 로또 당첨금 8억 4천은요? 다 썼습니다. 어디에요? 집 계약금이랑 중도금. 형한테 투자. 가족들한테.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힘들겠네요. 방법이 없나요? 재산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죠. 증명? 통장 거래네요. 계약서 다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류를 모았다. 통장 거래네요. 집 계약서, 형한테 보낸 투자금 증빙, 가족들에게 준 돈 기록, 전부 정리했다. 8억 4천만 원의 흔적. 형에게 1억 5천, 어머니에게 3천, 아내 쇼핑 5천, 집 계약금과 중도금 3억, 대출 상환 1억, 기타 생활비 1억, 나머지는 흔적도 없었다. 어디 갔지? 기억이 안 났다. 그냥 썼다. 의미 없이. 변호사에게 서류를 넘겼다. 이 정도면 재산이 없다는 게 증명되네요. 그럼 배우자분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집은 공동명의 아닌가요? 아니요. 제 명의요. 그럼 집을 팔아서 나눠야 할 수도 있어요. 집을요? 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니까요. 망했네. 집을 팔면 지금 시세 9억, 대출 5억 갚으면 4억, 반으로 나누면 2억씩, 아내 2억, 나 2억. 그런데 아직 잔금 2억을 안 냈다. 결국 0원이네. 웃음이 나왔다. 그날 밤 형에게 전화했다. 형? 왜? 투자금 돌려줘. 갑자기 급해. 아내랑 이혼하게 됐어. 그래, 안 됐다. 형, 돈 좀. 아. 뭐, 그거 못 돌려줘. 뭐라고? 사업이 망했어. 형? 미안하다. 나도 빚만 남았어. 형? 1억 5천이야. 알아. 근데 진짜 없어. 형? 나중에 갚을게.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다. 1억 5천. 날아갔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왜? 저 좀 급해서요. 뭐가? 3천만 원 돌려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아내랑 이혼하게 됐어요. 뭐? 왜? 복잡해요. 돈 좀 돌려주세요. 얘야. 네. 그거 동생 결혼식에 다 썼어. 뭐라고요? 미안하다. 나중에 갚을게. 어머니. 얘야. 어머니가 언제 내 돈 안 갚았니? 아? 전화를 끊었다. 3천만 원도 날아갔다.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었다. 법원 출석 날 아내를 봤다. 예뻐 보였다. 화장을 했다. 새 옷을 입었다. 옆에 남자가 있었다. 30대 초반. 운동복 차림. 헬스 트레이너였다. 저 사람이? 변호사가 물었다. 네. 가슴이 아팠다. 아내가 나를 봤다. 눈을 피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아내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로또 당첨금 8억 4천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따라서 반분을 요구합니다. 판사가 나를 봤다. 피고 측 입장은 내 변호사가 일어났다. 당첨금은 이미 모두 소진됐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를 넘겼다. 판사가 확인했다. 현재 남은 재산은 강남 아파트 하나입니다. 시세는 9억입니다. 대출은 5억입니다. 잔금은 2억 미납 상태입니다. 판사가 계산했다. 순자산 2억이네요. 네. 그럼 1억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피고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8억을 몇 개월 만에 다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나를 봤다. 피고 소명하세요. 나는 일어났다. 집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을 썼습니다. 형에게 투자금으로 1억 5천을 줬습니다. 가족들에게 8천만 원을 줬습니다. 대출 상환에 1억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습니다. 증빙은 모두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아내 변호사가 앉았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아파트를 매각해서 1억씩 나누시든지 아니면 피고가 원고에게 1억을 지급하시든지 선택하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1억 없었다. 기간을 주시면 얼마나 필요하세요? 6개월. 판사가 아내를 봤다. 원고 측 의견은 아내 변호사가 말했다.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개월 드리겠습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아파트 강제 매각합니다. 망치 소리.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왔다. 아내가 트레이너와 함께 걸어갔다. 트레이너가 아내 허리를 감았다. 아내가 웃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보다 훨씬. 가슴이 무너졌다. 저게 내 아내였는데 이제 남의 여자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소파에 앉았다. 3개월 안에 1억. 어떻게 구하지? 월급은 300만 원. 3개월이면 900만 원. 턱없이 부족했다. 대출을 알아봤다. 신용등급이 낮으시네요. 얼마나요? 6등급입니다. 대출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제발이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2천? 네. 그것도 고금리입니다. 얼마요? 연 18%입니다. 미쳤네. 은행을 나왔다. 2천만 원. 1억에는 한참 부족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야, 나 좀 도와줘. 얼마? 1억. 미쳤어? 제발. 야, 나도 돈 없어. 그래. 전화를 끊었다. 다른 친구에게도 연락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5천. 5천? 야, 나 월급쟁이야. 그래. 또 끊었다. 아무도 없었다. 도와줄 사람이.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김대리. 네. 요즘 일에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 개인적인 일이 좀. 로또 당첨됐다며? 네. 그럼 회사 왜 다녀? 그만두지 그래. 그게 솔직히 말해봐. 일할 의욕 있어? 없습니다. 그럼 나가. 네. 그만둬. 다른 사람한테 자리 내줘.
부장님, 나가. 나는 일어났다. 회사를 나왔다. 일주일 후 퇴사 처리됐다. 월급도 끊겼다. 이제 진짜 수입이 없었다. 1억을 구할 방법도 없었다. 3개월이 지나갔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기한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강제 매각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 달 후 아파트가 팔렸다. 9억에 샀는데 8억 5천에 팔렸다. 대출 5억 갚았다. 잔금 2억 냈다. 남은 돈 1억 5천. 아내에게 1억 줬다. 내 손에 남은 건 5천만 원. 12억 당첨금이 5천만 원이 됐다. 그리고 그마저도 빚이 있었다. 신용대출 5천, 카드값 2천, 총 7천. 결국 마이너스 2천만 원. 빚쟁이가 됐다. 아파트에서 나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이불 하나. 그게 다였다.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월세 40만 원. 좁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 공용. 그게 전부였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1년 전 로또에 당첨됐을 때 꿈을 꿨다. 이제 행복해질 거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근데 모든 게 달라졌다. 나쁜 쪽으로. 아내도 잃었다. 집도 잃었다. 직장도 잃었다. 친구도 잃었다. 가족도 멀어졌다. 남은 건 빚. 그리고 후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썼을까? 왜 아내를 돌보지 않았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대답은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신용대출 연체 3개월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갚지?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한 달 200만 원. 생활비 빼면 100만 원 남았다. 빚 갚는데 70개월. 거의 6년. 한숨이 나왔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첫 출근 날.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다. 여기 진열하고, 여기 청소하고, 손님 오면 계산하고. 네, 일은 단순했다. 하지만 힘들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손님이 왔다. 로또 하나요. 로또.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다. 로또를 건넸다. 행운을 빌어요. 손님이 웃었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행운. 그게 뭐더라. 밤 11시. 퇴근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켰다. SNS를 봤다. 아내 계정. 업데이트 됐다. 사진. 트레이너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 와인. 스테이크. 행복해요. 댓글들. 부러워요. 잘 어울려요. 축하해요. 나는 핸드폰을 던졌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울었다. 소리내서 한참을. 이게 12억의 끝이었다.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돈은 행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앗아갔다. 그리고 나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빚을 갚아야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편의점 알바 6개월째였다. 이제 익숙해졌다. 진열하고, 청소하고, 계산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손님들 얼굴도 하나둘 익어갔다. 로또 하나요.
네. 로또를 건네주면서 문득 생각했다. 저 사람도 혹시 당첨되면 나처럼 될까? 아니면 현명하게 잘 쓸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형님? 응, 저 기억 안 나세요? 402호 사는. 아, 고시 준비생이었다. 형님 편의점에서 일하세요? 응,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저도요. 고시 준비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젊은 친구였다. 25쯤 돼 보였다.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다. 화이팅해. 감사합니다. 형님도 힘내세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도 저 나이 때가 있었는데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던 시절.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오후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지수? 선배님? 회사 후배 지수였다. 예전에 좋아했던 그 후배. 여기서 뭐 하세요? 보면 몰라. 일하는 거. 네.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선배님 로또 당첨되셨잖아요. 12억. 다 잃었어. 뭐라고요? 집도, 아내도, 직장도 전부 날아갔어. 어떻게 그런 일이?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욕심이었어. 네, 욕심 부리다가 모든 걸 잃었어. 그게 전부야. 선배님, 됐어. 물건 사러 온 거 아니야? 아, 네. 지수가 우유 한 팩을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왔다. 2,500원입니다. 네. 지수가 카드를 내밀었다. 계산하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지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예전엔 나를 부러워하던 눈빛. 오늘은 동정과 실망이 섞인 눈빛. 나 정말 바다까지 온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잘 지내냐? 그냥 미안하다. 투자금 못 갚아서. 됐어.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나도 빚만 남았어.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나저나 너 편의점에서 일한다며? 누가 그래?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 야, 그래도 로또 당첨자가. 형,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편의점 알바라며? 대체 어떻게 산 거야? 돈 관리도 못하나? 사람들이 수군댈 게 뻔했다. 근데 뭐, 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바보였다. 욕심도 많았고, 돈 관리도 못했고, 아내도 지키지 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어느 날 밤 늦게 편의점에 취객이 들어왔다. 로또 100장 줘. 네, 100장 뽑아달라고. 손님, 100장은 좀. 시끄러. 돈 있다니까? 취객이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다. 10만 원. 여기다 있어. 알겠습니다. 로또를 한 장씩 뽑아주기 시작했다. 취객이 흥분해서 웃었다. 나 이번 주에 1등 한다. 느낌이 와. 그러시길 바랍니다.
야, 너도 해봤어? 네. 당첨됐어? 네. 얼마? 12억이요. 취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 그럼 왜 여기서 일해? 다 잃었습니다. 뭐? 다 써버렸어요. 취객이 처음엔 웃었다. 하, 거짓말. 12억을 어떻게 다 써? 진짜입니다. 취객의 웃음이 멈췄다. 농담 아니야? 네. 대체 어떻게? 욕심부렸어요. 허무하게 쓰고. 그게 다예요. 세상에. 취객이 손에 쥔 로또를 내려다봤다. 나도 그렇게 되려나. 조심하세요. 그래야겠네. 취객이 비틀거리며 나갔다. 로또 100장을 꽉 쥐고서 나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저 사람도 당첨되면 나처럼 될까? 모를 일이었다. 다만 확실한 건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은 그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것. 나처럼 3개월이 더 지났다. 빚을 드디어 다 갚았다. 2천만 원. 1년 반 만이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50만 원.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빚은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어느 날 편의점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민수 씨. 네. 정직원으로 할래요? 정직원이요? 네. 월급 250만 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직원이 됐다. 편의점이지만 안정적인 수입이었다. 지금의 나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했다. 몇 달 후 고시원 복도에서 402호 친구를 만났다. 형님, 얼굴이 환했다. 왜 그래? 저 합격했어요. 뭐? 공무원 9급 합격했어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힘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하시잖아요. 그게 저한테 힘이 됐어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젊은 친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밝았다. 부러웠다.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봤다. 2년 전의 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주름이 깊게 패였다. 머리숱도 눈에 띄게 줄었고 눈빛도 생기를 잃었다. 나 이제 40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대답은 없었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 여자가 들어왔다. 여보, 아내였다. 안녕하세요. 존댓말을 썼다. 이제는 남이니까. 잘 지내? 네. 손님은요? 나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물건 사러 오셨어요? 응. 아내가 생수 한 병을 집었다. 계산대로 왔다. 1,500원입니다. 응. 아내가 카드를 냈다. 손이 스쳤다. 예전 같으면 떨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민수야. 네. 미안해. 뭐가요? 다, 모든 게 괜찮습니다. 행복해? 그냥 살아요. 손님은요? 나도. 그래요? 잠시 침묵. 트레이너랑도 헤어졌어. 그랬군요. 결혼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 끊더라. 그랬어요?
나 정말 바보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왜? 뒤에 손님이 기다리세요. 정말로 뒤에 손님이 서 있었다. 그래. 아내가 돌아서 나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퇴근 후 고시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내의 그 말, 가능할까? 아내도 바람을 폈다. 나도 잘못을 저질렀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걸 정말 잊을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모를 일이지만 일주일 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뭐가? 7년 함께 해줘서 나도 행복해. 너도. 그게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연락은 없었다. 나도 하지 않았다. 정말로 끝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편의점에서 손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1등이다. 1등. 로또 1등. 15억이었다. 손님이 편의점 안을 뛰어다녔다. 사장님, 제가 1등 했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이 환하게 웃었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손님이 내게 다가왔다. 형, 저 1등이에요. 15억. 축하해요. 형도 해봐요. 운 좋으면 대박 나요. 아니요. 됐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해봤거든요. 네, 1등 했었어요. 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요? 그럼 지금은? 보시다시피 해요. 손님이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1등 했는데 왜 여기서? 다 잃었거든요. 어떻게요? 욕심요. 조심하세요. 네, 돈은 사람을 바꿔요. 당첨되시면 조심하세요. 손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손님이 나갔다. 로또를 꽉 쥐고 뛰어가는 모습. 나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저 사람은 잘할 수 있을까? 나처럼 모든 걸 잃진 않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걱정이 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다. 12억. 분명 큰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아내, 집, 직장, 친구들, 가족과의 관계, 전부 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고시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서 산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월급 25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빚은 없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화롭다. 예전처럼 전화벨이 계속 울리지 않는다. 돈 달라는 전화, 도와달라는 전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 들지 않는다. 돈을 보고 다가온 사람들이 떠났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다. 돈이 있을 때보다 훨씬. 문득 생각했다. 여러분께 묻고 싶다.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내 대답은 아니오다. 돈은 욕심을 부른다. 욕심은 파괴를 부른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나처럼 12억을 받고도 빚쟁이가 됐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배운 것도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
이제는 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12억의 저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을 것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행복은 마음에서 온다. 사람에게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그게 12억으로 얻은 인생의 교훈이다. 비싼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값진 교훈이었다. 이제 나는 산다.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외롭지만 자유롭게. 그게 지금의 내 인생이다. 그리고 괜찮다. 이제는 정말로 괜찮다.